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화웨이 5G 통신장비 구성 부품 중 27%가 미국산 스마트폰, 중국 오포가 내년 화웨이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3위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내용,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의 위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길어지면 통신장비 1위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현재와 같이 미국이 화웨이의 제재가 길어진다. 지금 3차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만약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화웨이 제재가 길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화웨이의 제재가 길어진다면 화웨이가 글로벌 통신시장 시장 1위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요즘 설치가 진행 중인 5G 통신장비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 중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27%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5G 통신장비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1G에서 4G까지가 있잖아요. 이 1G에서 4G까지의 통신장비는 이제 거의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5G 통신장비이고 곧 6G까지 넘어갈 예정인데 지금은 5G 한 3, 4년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5G 통신장비에서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27%가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화웨이 제재, 견제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미국산 부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7%의 부품이 없어서 통신장비를 만들지 못해요. 이럴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11일자 IT 조사 업체인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스와 공동으로 화웨이의 5G 기지국 통신 장비를 분해를 해봤대요. 이 분해를 해보면서 분석한 결과에 미국의 제품이 전체의 27.2%나 적용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통신 장비에서 순수 중국산 부품의 비중은 불과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순수 중국산 비중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의 모든 제품이 들어와야 돼요. 그 중에 미국 제품만 해도 27.2%라는 것이죠. 니케이는 화웨이 스마트폰이 미국 부품 비중이 1%까지 줄였다고 얘기는 하지만 통신 장비는 다른 부분이다. 여전히 그 비중이 높아서 탈미국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화웨이 기술 봉쇄 정책이 계속될 경우 세계 1위인 통신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야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에게 결정적 한방이 되었던 미국의 화웨이 3차 제재, 스마트폰보다 통신장비가 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던 이게 8월 17일날 행정명령이 선명이 됐고 9월 15일부터 이게 적용이 됐죠. 근 한 달간의 시간을 주면서 대비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했었고 이것에서 많은 반도체 물품을 샀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3차 제재를 보완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기술이 사용되어 생산된 반도체 공급을 원천 봉쇄를 했어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를 화웨이에 전혀 팔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중국의 테크국의 선두주자였던 화웨이를 더 이상 스마트폰, 통신 장비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예요. 여기서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2위, 그리고 통신 장비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어떤 나라의 반도체 생산 기업도 이 제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화웨이도 이를 대비해서 이 제재가 시작되었던 지난달 15일까지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화웨이로서는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쌓아놓은 반도체만 가지고는 6개월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비해서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통신 장비에 대한 타격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니케이의 분석에 의하면 화웨이 통신 장비 내의 국가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한국, 한국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3위는 일본, TDK, 세이코, 앱손 제품 등이 들어가 있고요. 4위는 대만. 대만은 특히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제품의 60%를 TSMC가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미국의 제재 이후에 화웨이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통신장비 1위의 지위가 흔들리는 화웨이입니다. 그러면 그 반사이익은 누가 얻을 것이냐 라는 것이죠. 미국의 제재로 통신장비 시장의 지위가 흔들리는 화웨이를 대신해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경쟁업체들이 5G 통신장비 분야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통신 시장, 유선 통신 시장보다 지금은 모바일 통신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모바일 통신 시장에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시장 조사 업체인 데로로에 따르면 올 1분기 화웨이는 전세계 5G 기지국 시장에서 점유율 35.7%나 차지하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위가 내년이면, 특히 6개월 후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겠죠. 지금 그래서 1위는 35.7% 화웨이고 2위는 24.6%인 에릭슨, 3위는 15.8%인 노키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4위로 돼 있고요. 삼성전자는 13.2%. 실제로 지금 5G 시장 1위는 중국 내 시장을 독식을 통한 측면도 있습니다. 화웨이가. 그리고 가성비를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략을 했죠.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IT 업체 한이모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에 최대 이동통신사인 미국의 버라이즌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원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실상 화웨이 제재에 덕을 본 점은 없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의 약진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장비가 문제가 아니죠. 스마트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양의 4분의 1까지 스마트폰 공급밖에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한 화웨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웨이가 이러한 이유로 7위로 하락하고 화웨이의 빈자리는 오포가 대신하면서 3위까지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가 미국의 제재로 위기에 빠진 화웨이를 대신해서 이 분야에서 세계 3위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날 중국 언론 콰이어지에 따르면 대만 타임즈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서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예측 보고서를 내놓고 삼성전자, 애플, 오포가 글로벌 시장에서 1, 2, 3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 비보와 샤오미도 4, 5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중국에서 업체는 중국 내수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성 고객자들이 상당히 많죠. 이와는 반대로 화웨이는 2위부터 7위까지 급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이외의 해외 시장에서 성과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말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화웨이의 제품에 더 이상 구글 모바일 서비스 GMS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GMS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품 공급의 부족으로 내년의 생산량이 올해 4분의 1로 줄어들 것에 대한 여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죠. 약진하는 화웨이를 제외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 말하자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화웨이를 제외하고서는 약진을 하고, 특히 오포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포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를 뒤쫓는 2위 기업이에요. 이러한 기업이 동남아, 유럽 등지 시장에서 출하량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오포의 주 타격은 중저가 시장을 노리고 있죠.
이 중저가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이 막강한 영향력을 오포가 흡수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과 친한 일본 시장에서도 최근 일본 통신사 KDDI,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두 개의 5G 스마트폰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서도 5G 신모델을 발표하면서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죠. 특히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 말이 나와서 이러한 것이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오포는 유럽 시장에서 올해 2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의 출하량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점유율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결국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중국 기업으로 오포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 오포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뒤를 잇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 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오포는 이미 글로벌 20개 국가에서 5G 통신 특허를 확보했고, 이 관련 지식사업권도 확보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저력을 갖춘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오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발명 특허에서 화웨이의 뒤를 이은 1925개로 2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특허 출원 수량은 이미 4만 9천여 건이며 등록 수량은 1만 9천여 건입니다. 출원 수량 중 88%가 발명 특허죠.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 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면 디지타임스 리서치는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점점 하향세였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5G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을 발맞춰서 5G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장 출하량이 2배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일본에서 스마트폰 판매 성장세가 견인할 것이라고 G매체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장비, 이 두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가 PC 시장에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가 유지돼야 되니까요. 이 회사가 유지되면 다음번에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도 만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살려나갈 기업으로 화웨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갔은 것을 보면 통신 장비에서도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모두 다 망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